이런 사람은 퇴장시키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게 좀 정책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기 관련해서 승인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됩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전기에 대해서는 분산 수요 공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태양광이나 이런 거 많이 설치를 하고 있지만 송전선로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데가 이제 전라도나 이제 경상도 쪽에 많이 있는데 전기는 남으면은 버릴 수가 없어요. 블랙다운이 와갖고 생산을 그만해야 돼요. 근데 생산을 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체 LNG 발전이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나 이런 쪽에도 태양광 전기는 많이 생산이 돼요. 근데 송전선로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전기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이제 분산 정책이라고 해서 전기를 대규모로 쓰는 곳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대제철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지금 거의 다 자가발전이나 아니면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그거는 제가 아는 범위는 이제 그런 정책을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까 또 하나 이제 포름알데히드하고 비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LNG에서는 포름알데히드하고 비소가 나오긴 발생은 하는데 거의 미량이라서 저희가 자동차나 이런 데서 훨씬 많이 발생이 되고요. 발전을 하면서 나오는 양은 잠시만요.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그게 양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미 이 지역에 당진된 지역에 그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이미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사람 질문 받읍시다. 예, 제 질문의 요지는 그 전력 수급계획 관련돼서는 제가 저희는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전력 수급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거에 근거해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거 이미 당진단 지역에 발전 용량이 발전 시설이 이렇게 충분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은 이미 당진 지역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전체 발생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기준치를 넘어섰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많든 적든 간에 여기서 굳이 이런 위험성을 배포하면서 감내해가면서 굳이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것들 말씀드린 것이죠. 그 부분 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뭐 크게 똑같은 말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진화연시의 건종원 사무총장이고요. 저는 송화 발전기에 살고 있습니다. 를 LNG 발전소로 전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간담회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새로 발전소 한 개기를 신설한다는 거였어요.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에는 기존의 석탄으로 이렇게 된 발전소를 이제 그 탄소 제로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현대제철 제1칠감소 쪽에 16,000평 정도의 서로 신설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깜짝 놀라 그때부터 저희들이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토론회를 지금 3, 4개월째 토론하는 중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묻고 싶은 건 먼저 하면 현재 LNG 발전소가 우리 마을 주민들이 생각하길래 송악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게 대기 오염이기 때문에 북서풍이 불거나 남동풍이 불거나 이게 당지시 전역에 이렇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저희 시민사회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없던 이 상황입니다. 송악만의 문제 아닙니다. 절대 이것은. 그래서 누구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나 알아야 할 가치가 있고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 이제 두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현대제철이든 어쨌든 당장 할인에서 총 배출량 배출량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 책들이 정해져 있는데 한 개를 더 짓게 되면은 대개용 배출량이 분명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499메가와트의 한 개는 당진 발전소 1기부터 10기까지 있는데 1기에서 5기까지가 각각 500메가와트의 이 용량입니다. 그것도 차츰 줄이고 있는 그 상황에 LNG 발전이라는 덤프 씌워서 발전소를 신설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배기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LNG 발전소에서 부생가스가 전혀 제로로 이렇게 이게 배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건 여기서 설명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부생가스가 생길 것이고
석탄 화력 발전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LNG 발전을 하게 되면 대기오염을 방출한다는 얘기를 왜 안 해요?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수소 발전소 기술이 전환 단계에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은 LNG 발전소하고 수소 발전을 혼용해서 차츰 뭐 50년도에 수소를 전용으로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자료에 보면 제가 지난번 간담회 주신 자료에 보면 28년도에 수소 발전소로 전환하겠다 2028년부터 얘기하고 2050년도에 완전 수소 전소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여기 차이는 그런 설명도 안 했거든요. 약 22년 동안 그러면 계속 LNG를 발전해서 부색가스를 발생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수소 발전소에 대한 그 전환하는 수소 발전소의 생산 기술이나 여러 가지 뭐 포집하는가 등등이 아직까지 연구 단계인데 이걸 민영하에 슬쩍 감추고 LNG 발전소가 마치 청정 LNG인 것처럼 이게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걸 두 가지 질문을 좀 답변을 좀 몇 개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요청은 뭐냐 하면은 오늘 1차 주민 설명이 끝날 것이 아니고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오늘 이 설명회하는 자료를 가지고 입수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같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만장이 지키는 과정에서의 절차 방법에 대해서 투명하게 마을 주민들 현혹시키지 말고 이래는 문제 있다는 문제점도 얘기해야지 다 좋은 것처럼 아직 설명하고 있어요. 100%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설명하면.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간담회 1차, 2차, 3차 저희들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어제 시의장, 시장, 국회의원, 의기구, 정용선 그리고 지역주민 시의원들 7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찬반 의견 또는 입장문을 좀 발표하고 드리겠습니다. 두고 계속 이에 대한 토론을 지금 시민사회단체 저희들이 펼쳐나갈 거 그리에 아시고 꼼수 쓰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당시 쉽지만 시민뿐 아니고 전체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현대제철이 대기업인데 대기업이 경영에 꼼수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발표 다 밝히고 적당하게 해서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머리 맞대고 시민사회단체하고 당시 시민 환경단체 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거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하나씩 밝히고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얼른 똥땅 주민 설명이 한두 번 하고 발전 계획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경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오염물질 발생이 아주 없다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오염물질 발생이 안 되는 거는 태양광 발전밖에 없습니다. 근데 석탄이나 코크스나 부생가스나 뭐든지 해도 오염물질이 다 발생이 되고요.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되는 게 LNG 발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모든 발전에서 이 기존 석탄 화력에서 LNG 발전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거고요. 확인을 내가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요. 그냥 중간에서 끼어서 하지 말으시죠. 아니 그러니까 한 거입니다. 아니 2%라고 그러길래. 아니 가능하면 왜 그래? 2%가 어떤 기준이 뭔지 그것이 환경오염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다시 한번 해달라는 얘기예요. 2%라고 해서 지금 증정한다. 2%다. 이걸 전체 대학의 2%라고 하려면 여기가 환경단체 설명회로 왔나? 여기 환경단체만 있느냐고. 질문하세요. 국민분들 질문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조용히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죠. 작년에 배출량이 얼마인데 이번에 배출량이 얼마고 그게 맞춰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선 입시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해를 잘 하게끔 설명을 해줘야죠. 질문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면 2%고 200%고 가만히 계세요. 보충 질문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보충 질문 우리 답변을 받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질문하세요. 그거 잘 알면서 그런 룰을 자꾸 지키기로 노력해야지.
무슨 독선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고대길리장 김문성이라고 합니다. 현대제철 공장 짓는 데서 불과 한 200m 접안에 있는 가장 긴장되고 예민한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떠나서 질문하기 이전에 질문을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질문하기 이전에 제가 몇 가지 현대제철하고의 그 진행 과정이라든지 현대제철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든지 좀 불합리한 거라든지 그런 걸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문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싸움을 하려면 싸움도 싸움으로 한다. 전반적인 질문하겠습니다. 많이 듣는 질문할 게 사람한테 말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해야 되잖아요. 말을 못하기. 환경 요소 및 환경 보존 방안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겠는데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다 나가세요. 연료 운영 시에 청소년 수상주로 NO2가 발생된다고 나왔습니다. 딴 오염물질은 발생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염 요소가 발생되는 의사가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절감 방안은 안 되는 건가요? 혹시? 또 하나 질문 또 한 가지요. 그리고 아까 유인물을 봤는데요. 지금 환경단체에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걸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대제철 촬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가스 성분은 시화수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화수소가 저도 좀 몰라가지고 지금 현대에서 물어봤더니 청산가리 종류라고 그랬다고. 그 청산가리 발생합니까? 현대제철 답변해 주시고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질문인데 제가 여기까지는 좀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8가지를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다 양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네 같으면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바다에 해수를 이용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중에 완공시에 해수로 해가지고서 기계설비에 적용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해수 면적 범위는 얼마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는지.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동네에 5헥타르는 다리랑 양식장이 있습니다. 또 따라서 한 15대 정도 배가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이 선적에 대해서 어떤 어업 활동에 대해서 피해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묻고 싶고요. 또 간단한 질문 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고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LNG는 이제 청정 연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NG는 저감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염물질이 질소 산화물이 대부분 발생되고 나머지 오염물질 종류를 따지면 뭐 몇십 가지가 됩니다. 근데 발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규제하고 있는 거는 저감 시설은 질소 산화물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격 감시 체계도 질소 산화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오염물질들은 발생이 거의 없고 미미하기 때문에 저감 시설 설치조차 안 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LNG 발전이나 LNG를 사용하는 것들은 무조건 질소 산화물만 저감 시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황산화물이나 먼지나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추가적인 설비를 할 건데 그런 것들은 연료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발전 설비를 운영하면서 뭐 초기 가동이라든지 이럴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걸 저감 시설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염물질 발생은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 세 번째 해수 확산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온배수에 가는 건 어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온배수 방류는 현 상태보다 저희가 이제 계절별로 수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현 상태 수온보다 6.5도씨를 높게 해서 배수를 할 거예요. 저감 장치를 했습니까? 설치했어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생각 안 난다고요? 뭐한거 네, 대기부대팀 조정책입니다. 시아수소의 발생 계통을 보면 시아수소라고 하는 건 연소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가 되었을 때 시아수소가 발생을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수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완전 연소를 안 하도록 그 가이올로 등을 운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이 시한수소는 다른 뭐 알고 계시는 관리기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업에서 불완전 완소가 안 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범위 내로 관리를 하는 게 한마디로 불완전 연소가 되면 CO가 발생이 되는데 CO 발생이 최소화되게 관리를 했을 때는 법적 허용 기준 이내로 시한수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도 모니터링해서 그 데이터가 정상적인 법적 기준치 이내로 그렇게 나오는 걸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제가 질문 시간이죠. 저는 한진포구에 사는 주민이에요. 근데 이제 발전소는 육상에다 짓지만 모든 그 오염물질들이 바다로 나오거든요. 아까 그 추위배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유속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고 뭐 0.35kg 확산된다고 했는데 이 평균 수온의 6도 높은 그 배수물을 그거를 갖다 흘려보냈을 때 확산되는 범위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누가 조사한 거예요, 그거? 거기에 유속이 얼마인지 아세요? 유속. 1시간에 물의 흐름. 일단 그거는 저희가 일단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유속이 어느 정도 되나? 현재 제철에서 네. 물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 지금 유럽의 네덜란드에서 쓰고 있는 최신 유럽 얘기하지 마시고 그 모델을 현지를 말씀하세요. 있고요. 내가 거기에 삽니다. 네. 70년 넘게 거기서 살면서 제가 체험한 건데 유속이 보통 1시간당 3노트에서 5노트까지 흐릅니다. 예? 그러면 그 배수를 했을 때 6도가 높은 온도가 흘러가서 0.35kg 그밖에 확산이 안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기에 상당히 많은 수상봉 식물들이 번식하고 있어요. 서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까 우리 고대리 1, 2장님이 그 양식장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에 양식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진포 앞에도 있고 고대리 1구 앞에도 있고 그런데 평균 수온의 6도 이상 높은 온도의 물을 배수한다 이겁니다. 그게 확산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오는지 그거 알고 계세요? 조사하는 분 그걸 제대로 알아야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제가 낭비를 하도록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린 게 저희가 배수되는 양하고 해수하고 희석이 됩니다. 그래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6.5도씨 높은 배수량은 시간당 38,200톤입니다. 근데 바다 해수량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물이 나가서 바닷물하고 바로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확산 범위는 현재 수온보다 1도씨가 높게 확산되는 범위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도씨 높아지는 범위는 더 좁을 거고 0.5도씨 높아지는 범위는 조금 더 넓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1도씨가 높아지는 확산 범위만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배수되는 양은 1시간당 38,200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8,200톤이라는 어떤 뭐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강진하령이나 태안하령이나 서천하령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데는 보통 시간당 60만 톤이나 70만 톤 사용되고 그렇게 있어요. 많은 양이 네. 배출이 되는데 그 유속에 따라서 말이죠. 지금 말씀한 대로 그 확산 범위가 그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1도씨 높아지는 범위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조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해양 물리하고 조속 뭐 다 조사한 결과로 모델링한 결과. 거기에서 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못 느끼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무슨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임의대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해양 쪽에서 가장 사용을 많이 하고 신뢰도가 높은 3D 모델을 가지고 예측한 아니, 그래서 결과를 말이죠. 저희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여보세요. 안 그래도 그 제철소 주변이라든지 이 주변에 굴이라든지 바지락이라든지 이게 폐사합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시냐고요? 제철소나 그런 발전소나 이런 게 없으면 폐사 왜 되겠습니까? 그런 걸 좀 알고 조사하셔야죠. 그럼 유속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
현지에 해양으로 뭐 다 조사했다면서요. 그 결과 어떻게 나온 거예요? 유속이나 이런 게.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영향평가서에 제공한 세부적으로 다 속도까지 기억을 아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설명을 하려면 그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해줘야지. 그냥 얼버무리는 식으로 말이죠. 다 이상 없습니다. 이런 영향평가 설명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구릉이 담당하고 슬그머니 넘어가? 근데 도시형으로 말이지 이 절차만 거치면 된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확산 지금 말씀한 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저희가 뭘 저희가요? 영향평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확산 범위가 1도시 높아지는 범위 내에서 해양 생태가 변화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어디에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습니까? 뭐 자료가 없어요? 그거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그 있는데 범위를 지금 말씀한 저기 일도시 말이죠. 아닌 것처럼. 이런 데 그만두고 이 환경 영향평가 설명회를 5,000개별로 와서 해주세요. 5,000개별로. 우리 송항에는 내도 5,000개, 한진 5,000개, 두 개 5,0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송산 가고 5,000개와 또 신평 5,000개가 있어요. 5,000개별로 해서 어민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야지.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서 당진 시내 분들이 와가지고 했을 때 바다에 대해서 누가 뭘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그런 아는 분들이 있겠죠. 그거 당연히 결정합니다. 5,000개로 저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철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서 여기 제철 오셨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죠. 현대제철도 이제 뭔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 요령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 해안가에 사는 어민들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 달렸어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실 걸 요청합니다. 네, 상입니다. 간단하게 끝냅시다. 우리 바빠. 왜 이렇게 오래 시기요 뭐 가세요. 뭘 끝내자 그래. 밤새도록 토론해야지. 또 저럴 걸. 끝내자 그러고 있어 지금. 말이 되는 얘기가 하고 있어. 아니 제가 좀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환경영향평가를 며칠 밤새는 세워서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근데 내가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부실할 수가 있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여기 뒷문을 쏘기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하려면 평가서를 여기 몇 분은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실하고 이거 아까 그 김정진 사무국장이 얘기했듯이 부실하고 또 이게 맞지가 않으면은 이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근거는 환경영향평가가 따로 있고요. 그런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환경청에서 이제 저희가 환경청에서 보고 제출하면 환경청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환경영향평가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부실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디가 부실한지 아세요 지금? 아셔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일단 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시고요. 난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환경영향평가서는 저희가 이제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보고서를 환경영향평가를 쓰지만 모든 부분 이래서 100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작성 규정에 따라서 평가서를 작성하는 거지 잘못됐다고요. 그 모든 거를 다 저희가 영향평가에 담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으니까 이거 규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 저희는 규정을 떠나서 데이터가 잘못됐는데 데이터가 잘못됐는데 이거 어떻게 따져야지. 사람들 환경을 저희가 찬성해줬다 그러면 여기 시민들 갖추지 말고. 아니 사람들아, 당신네들끼리 다 따로 해. 왜 시민들을 같이 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세요.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검토해보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유청에 나오신 분들
잠깐만요.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은 아무 얘기도 못했어. 그러니까 조용합시다. 시발이라니. 자,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마이크. 씨발 놈이라고 했어? 시발 너는 씨발 놈 하겠어? 이 양반 얘기 때도 뭐라고 했어? 뭐라니요? 너 이따가 해볼래? 여기 싸우러 왔어들? 싸우러 오셔가지고 너가 뭡니까? 너가 시발이 뭐고? 이 양반 뒤 정신대로 말겠잖아. 당신들이라니요. 아니 누가 하더니 한번 더 할게. 어느 누가 너무 하고 왔어. 지역민도 질문하라고 하고 있잖아. 내가 민원이 그러니까 적당하게 얘기하는 말이야. 지역민들 말 한마디 해가지고 당신들은 이걸 왜 붙잡고 있는 거야. 앉으시라고요. 다 같은 당신 시민이잖아. 앉아요. 앉으세요. 진짜. 서 있는 사람은 대장시키겠습니다. 보세요. 이 앞에 보니까 주민 설명이라고 돼 있어요. 시민 설명이가 아니고 주민 설명이라고 돼 있어요. 주민들은 지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저희 주민 설명회는 여러분들이 다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개인 감정으로서 말하시면 좀 안 되시고요.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개인 감정 있고 하니까 저희 평가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대로 저희가 지금대로 계속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한마디 못해요. 당신들 와서 이거 생각지로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강진장관은 직원인데요. 잠시만요. 앉으세요. 일단은 차분하게 앉으셔가지고 설명을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서로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다르신 거고 충분히 앉으세요. 위원장님 앉으세요. 서로 동석하시고 준비 설명을 진행하시면 돼요.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설명할 때는 주민의견 제출서가 따로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이나 이거 있으면 의견을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영향 환경영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 평가에 대한 질문만 하시고 일단 저희 아까 말씀 많이 안 하신 분들 외에 가만히 주민의견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사업 전에 이거 뭐 같이 하다 보면은 환경에 대한 질문만 받아. 잠깐만 좀 한번 가르치시고요. 저 여기 모이신 분들 다 당진 시민이에요.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멀리 다르나 가까이 다르나 다 똑같아요. 저는 송산면 동곡리 현대제철 300m 고로 300m 전방에서 살던
개발위원장 이성근입니다. 지금은 동국리 약 1km, 고로하고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어요. 저 4대째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애들까지 따지면 7대가 살고 있고요. 그동안 사실은 현대제철이 지역의 발전도 이끌었지만 또한 저희들한테는 막대한 환경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뭐 비사기나 또 악취, 소음 이런 속에서도 끝끝이 잘 살고 있어요. 지금 LNG 발전소 건설하는 의도는 석탄 고루를 점차로 폐쇄해가면서 가스로 전기로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주민들은 피산이 덜 날리고 석탄을 안 떼는 거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안 그래요? 그래요? 자, 이런 거는 약간의 피해가 있다 한들 더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거는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만든 업체하고 시민단체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하고 전문적인 거 논의하세요. 오늘 주민들이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주민들한테 영향평가한 결과 또 현대제철에서 나오신 전문가분들이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회사는 충실하게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거짓 없이. 그동안 못 믿는다 그러는데 저희 지역 주민들 신뢰 많이 쌓아가고 있어요. 많이 환경이 좋아졌어요. 살만하다. 왜 자꾸 뒤집어가지고 송산면이나 송악면에 사는 분, 동화금에 사는 분들한테 많은 피해를 줍니까 이거. 시민단체 좋아요. 환경단체. 그러면은 어디 송악의 단체장들이나 송산의 단체장들하고 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발전소가 건설되는데 어떤 피해가 있을지 아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협의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뭐를 해결을 해야지. 같은 당시 시민끼리 여기서 떠들고 이거 창피하잖아요 이거? 군화 시민이 창피해 죽 것이오. 이러지 말고요. 모든 거 좀 순리적으로 해야 되고 기업이 뭘 하려고 할 때 왜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떤 손해와 어떤 득이 있나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됩니다. 무조건 막는 것도 잘못이고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그 질문 안 하신 분들 중에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단체기 그만 들읍시다. 따로 없으세요? 아니 이거 왜요? 질문하다 말았어요. 지금 저 개발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안타까운 거는 송악분들이나 성산분들이 고루를 끄기 위해서 발전기를 짓고 전기를 돌리겠다 이러는데 지금 아까 현대제철 보신 분도 그러니까 뭐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런데 고루를 언제 끌 수 있습니까? 고루를 언제 끌 수 있냐고요. 전기를 언제 전환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세요. 뜻할게. 제가 몇 년이라고 지금 딱 계획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30년과 40년 사이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포항 쪽에 지인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현대제철하고 포항제철이 공동으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50년까지 목표를 잡고 있고 빨라야 5, 6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45년까지 고루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민분들은 LNG 발전소를 지으면은 곧바로 전기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현수막에 그렇게 걸려 있어요. 지역 주민은 현수막 걸은 적도 없어. 현수막도 그렇게 걸려 있고 그래서 나는 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45년까지는 제철이 계속 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지 줄어들 줄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현대제철이 오해 없이 명명백백하게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내가 현대제철한테 수없이 전화하고 그러면 모른다라고 그랬고 누구냐고 그랬다고요. 이런 거는 현대제철의 잘못이고, 이런 오해를 하게끔 주민들과 시민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 현대제철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런 거 현대제철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 잘 들었고요. 딱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뭔가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몇 가지가 혼동되셨습니다. 포항에 계신 지인과 말씀 나누신 거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라는 거고요. 그것과 전기로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 수소환원제철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고 들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 바고 여러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착각하신 부분 제가 정정드립니다. 두 번째, 그 배출량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배출량은 저희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3년 4월에 저희가 발표를 했고, 저희가 2018년 대비 300만 톤 이상 2030년에 줄이겠다고 지금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겠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30년의 결과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루를 언제 끌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보루를 전기로 언제 전환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라고요. 세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저희 대회비라서 아직 제가 연도 방학 말씀 못 드리는 점 죄송하고요. 하지만 고루 폐쇄나 고루 전환이나 고루에서 전기로 설비 전환되는 것은 확답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철강사들 마찬가지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면 차라리 그 질문은 맞아요. 마이크 주세요. 예, 마이크. 났다. 저는 네, 저는 부곡일리 이장 박철입니다. 여러분들 환경연합 단체 여러분들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우리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오셔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런 현안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가 하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얘기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얘기를 하다 보면 모를 심을 때 논을 갈고 노타리 치고 그 다음에 모를 식재하지 바로 식재합니까? 하다 보면 줄어들겠죠. 지금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셔서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저희들 힘들게 저희 바쁜데 못잠 해야 되는데 와시오. 근데 여러분들 오셔서 저희가 시간을 또 조금 더 초래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또 충분히 송화동이나 송산면에서도 충분히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현대제철을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직원들과 면담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를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가 더 이상 왜 필요합니까? 이거 들을 필요가. 우리 여기 주민들은 한 명도 질문할 새도 없이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마이크 질문하는 중간에도 손을 들고 얘기를 하고 이러고 있으니 우리 송합 주민이나 송산 면민들은 어떻게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주민분이신 것 같은데 주민분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구 2위장 조홍기입니다. 우리 박철 이사님 말씀 부연해서도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아까 밖에서도 좀 뭐라고 했었지만 사전에 어떤 교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마 성문이든 예를 들어서 당진시든 뭐 이동이든 일동이든 간에 저희들이 나는 이런 일 있으면 갈게요. 똑같이 할게요. 똑같이.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뭐 송하금민한테 뭐 거짓말하고 현대에서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설명한 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단체에서 온 분들이 가장 큰 실수는
그거에 따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신 거 사실은 오시면 저희들이 손맞이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저희 이장협의 얘기한 것도 없고 아니면 어떤 단체의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한마디도 없이 사전에 조율도 없이 오면은 어떤 말씀들을 하셔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 저도 분명히 나중에 보세요. 하세요. 저 가겠습니다. 똑같이 할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엄청 실수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벌써 잘못을 인정을 하셨어야죠. 좋은 얘기 하셨어도 이거는 욕먹을 짓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아닌데 보충 답변하고 우리 송악 주민은 마치 우리가 찬성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프랜카드 안 걸었다고 해서 찬성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도 우리는 일단 들어봐야 이게 뭔지를 해서 지역 주민들은 들어보자고 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찬성한다고요? 혼자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송악 주민은 당신들만큼 똑똑한지 무디서 말하는 거 있었는 줄 알아? 끝냅시다. 네, 아주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시면 설명 의견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모든 공식적인 주민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